자, 또 그 취업의 꽃 아니겠습니까? 또 카드사. 예, 뭔가 그 젊은 느낌. 예, 카드사 취업에 대해서 좀 로망이 있는 취업 준비생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특히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5분 역시 카드사 취업을 희망하셨었고 또 그 꿈을 이뤄낸 분들이신데요. 역시나 대한민국 금융을 대표하는 기업의 인사팀 직원분들을 모셨습니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그리고 현대카드 커머셜, KB국민카드까지 5분의 현직자분이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실 텐데,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카드 인재개발팀의 장윤하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카드에서 신입사원과 경력직 채용 그리고 인사 쪽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안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카드 HR기획부에서 인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준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두 회사에서 HR 채용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신입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혁 어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국민카드에서 이제 HR부 인사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채용을 포함해서 인사운영 전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5분의 현직자분들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앞서 저희가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도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공감한 부분은 그겁니다. 뭐 어떤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카드사에 입사를 하는데 조금 더 쉬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 또 현직자분들도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 경험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 뭐 회사의 장점과 좀 뭐 어려운 점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하시겠죠?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로 저희가 좀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근데 이런 이야기 정말 지금 꼭 듣고 싶다 하시면 거수를 하시면 저희가 마이크도 전달 드릴 테니까요. 네, 끝까지 집중해서 뭔가 정보를 뽑아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카드부터. 삼성카드는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회사 자랑도 좀 같이 해주십시오. 네, 삼성카드는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사실 다른 것보다 저희는 좀 더 말랑말랑하고 좀 더 수평적인 조직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냥 평상시에 출근하듯이 입고 왔고요. 여러분들께 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카드사 채용 관심 있으셔서 오신 것 같은데, 삼성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포텐셜, 가능성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신한카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신한카드는 일단 1등 카드사이고요. 그리고 그 1등 카드사인 만큼 단순 국내 카드 결제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해외 결제, 해외 금융, 그리고 이제 할부 결제, 오토 금융, 그리고 하우징 금융, 그 다양한 저희 사업 포트폴리오를 항상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해외 진출 이런 것도 저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렇게 혁신을 항상 중요시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만큼 저희 회사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실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시작하면서 1등 하고서 이제 양쪽 눈치를 살짝 보시네요. 네. 우리카드도 좀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카드 김성준 과장입니다. 저희는 우선은 말랑말랑하지 않고 약간 저희는 말캉말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약간 감성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카드사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과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이제 업력이 이제 한 2013년부터 해서 이제 약 한 10년이 조금 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젊고 역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어필해 드리고 싶어요. 네, 말캉말캉한 회사다. 네.
현대카드 그리고 현대커머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카드 커머셜 HR 채용팀의 김혁어쏘입니다. 앞에서 설명해주신 회사들과 다르게 저는 두 회사를 대표해서 사실 나왔습니다. 현대카드라는 회사와 현대커머셜이라는 회사 두 회사를 대표해서 나왔는데요. 현대카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M카드나 X카드 이런 대표 상품이 있고, 그리고 칼라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카드들 핑크, 그린, 퍼플, 레드, 블랙 이렇게 프리미엄 카드들을 보유한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익숙해할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슈퍼콘서트나 저희 다빈치 모텔과 같은 현대카드에서 주도하는 문화 행사들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사실 신용카드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선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커머셜은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기업금융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상용차를 구매하시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에 저희가 대출을 이제 해드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상용금융에서 생긴 이런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투자금융,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 포트폴리오도 이제 솔루션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기업금융 전문 회사라고 소개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카드 그리고 현대커머셜의 소개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KB국민카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HR부 강도현들이고요. 저희 KB국민카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KB금융지주 이제 계열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계열사고, 뭐 말랑말랑 말캉말캉 하셨는데 이제 전 좀 정장을 입고 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되게 기업 문화가 되게 좀 말랑말랑합니다. 저희 말랑말랑하고 저희 네, 오늘은 이제 예를 갖추기 위해서 또, 예,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들 만나니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정장을 입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광화문에 이제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맛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TMI이긴 한데 제가 이제 또래 카드사 모임 같은 거를 좀 간혹 하는데, 이제 저희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 게 이제 또래 카드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현직자들이 결국엔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 말씀드리면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마지막에 또 좀 강한 한 방을 좀 KB국민카드에서 먼저 쳤습니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일단은 그래도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카드사, 이제 여신 업계가 증권 회사나 은행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카드 회사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지 먼저 좀 궁금한데요. 한 분께 좀 대표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떤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한이나 뭐 우리 쪽에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신한에서. 네. 네, 제가 먼저 좀 대표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금융업보다 저희 카드업이 굉장히 소비자들과 많이 밀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카드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결제와 굉장히 민접하게 있고, 또 데이터들도 그만큼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준하실 때도 데이터 관련 역량을 많이 길러서 마케터를 할 때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마케팅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금융업과 저희 여신 금융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회사 자랑을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듣는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회사가 좋다라고 좀 뭐랄까 두루뭉술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를 출근하는 날에 좀 하루 루틴이라든지 회사에서 일과를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삼성카드 먼저 몇 시쯤 좀 출근을 하시고 어떻게 회사 생활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TMI이긴 한데 아기가 이제 18개월 막 된 딸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놀아주고, 저희가 8시에서 10시 사이 자율 출퇴근입니다. 그래서 놀아주고 좀 더 놀고 싶으면 더 놀다가 한 10시쯤 출근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오전 업무하고 11시부터 14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자율로 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삼성카드 직원분들은 11시쯤 나갑니다. 그래서 맛집을 먼저 점령을 하고요. 그래서 시청 일대 맛집은 항상 삼성카드 구성원분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1시간 점심을 하고 오후 근무하고요. 저희도 16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자율 출퇴근합니다. 주 40시간 이상만 채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업무 시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석하게도 18시, 6시가 되면 PC가 꺼집니다. 왜냐면 급한 일이 있을 때도 꺼지거든요. 그래서 더 하고 싶으면 이제 부서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득하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좀 집중력 있게 일하는 걸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녁 시간도 잘 보장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10시에 출근을 하셔서 보통 한 4, 5시쯤 퇴근을 하시나요?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려면 이제 다른 날 시간을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주 네. 40시간 이상은 채워야 되니까 8시간 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6시에 PC가 셧다운이 된 이후에는 뭐 회식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는 어떻습니까, 회사? 저희는 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회식을 한 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2번, 2-3번 정도만 가는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그 원하는 사람과 석식 가는 거는 뭐 자유롭고, 그렇군요. 네, 가야 돼서 가는 건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 피부 정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뾰루지라든지 뭐 여드름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이 느껴지긴 한데 맞습니까? 업무 스트레스 확실히 적고요. 네. 그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자율권이 많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신한카드의 또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이제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할 수도 있고,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할 수도 있고, 이제 보통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을 제일 많이 하는데, 뭐 11시 출근해서 뭐 8시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 근무 환경은 되게 좀 편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장 좋은 거는 저희 회사 위치가 을지로 3가에 있어요. 그래서 2호선 타고 이 DDP 오실 때도 이제 을지로 3가역을 들리신 분들은 이제 신한카드역입니다를 들으셨을 텐데, 근데 그 역에 또 저희 회사까지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덥거나 비가 오거나 또 춥거나 이럴 때 우산 한 번 안 쓰고 저희 회사로 출근이 가능하고요. 큰 장점이네요. 네,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출근해서도 저희도 이제 똑같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11시 반에 이제 점심시간이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저희는 그 바로 앞에 또 청계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 좋은 날에는 청계천 이제 같이 걷기도 하고 뭐 가볍게 샌드위치 먹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맛집도 많이 가고요. 요즘 힙지로라고 해서 을지로가 굉장히 핫한데, 또 퇴근하고도 이제 힙지로에서 이제 뭐 술을 마신다든지 논다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게 되고 저희도 이제 PC 오프제가 있어서 네, 이제 퇴근 6시나 뭐 8호를 했으면 5시 이렇게 자동으로 PC가 꺼지고 그런 걸 저희도 이제 결제를 받아야지만 이게 연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굉장히 좀 트렌디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신한카드의 하루 일과였고요. 자, 이어서 우리카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옆에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저도 가고 싶은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우리카드 좀 말씀드리면은 저도 아기가 있어갖고 지금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직장 어린이집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퇴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꼭 직장 어린이집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에다가 아기 맡기고 회사 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차 출퇴근이나 이런 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생략하고, 업무를 할 때 최근에 좀 많이 고민하는 거는 저희는 좀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롭게 조금 개선할 것들 만들어서 업무적으로 이제 회사 직원들한테도 성장을 이끌어내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 좀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사 위치로 보면은 사실 다른 분들은 다 좋은 역세권인데 저희는 광화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걸어야 돼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왕궁뷰예요, 왕궁. 그래서 경복궁 바로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왕궁의 기운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왕궁의 기운을 얻으시면은 여러분들 투자, 취업, 연애 모든 거에서 대성하실 수 있는 좋은 기운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회사 홍보를 좀 풍수지리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명당에서 좋은 기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전 직장도 어린이집이 있는 직장에 다녔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아마 아이가 있는 직원분들은 정말 크게
사실 실감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어린이집으로 플러팅을 하시네요. 네, 좋았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카드, 현대커머셜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랑하신 부분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네. 좀 제외를 하고 저희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실제 일과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저희도 자율 출퇴근제이긴 한데 7시부터 9시 사이에 아무 때나 출근하고 3시 이후에는 언제든지 퇴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근무 시간을 채웠다는 가정하에 언제든지 이제 퇴근할 수 있는 그런 플렉스 타임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일찍 출근을 하는 편입니다. 눈이 떠지면 저는 사실 씻지 않고 회사로 바로 갑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 지하에 정말 호텔급의 헬스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하는데 집 앞에 헬스장에도 다녀봤지만 이 시설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훌륭한 PT 트레이너 쌤들도 저렴한 가격에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회사 헬스장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헬스장을 이용하고 나면 사우나도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 매일 같이 이제 씻고 호텔 사우나 하고 그 다음에 한 9시 전에 맞춰서 이제 출근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아무래도 유연근무제고 점심시간도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 회사는 뭐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가시고요. 점심시간도 뭐 1시간 반, 2시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하시고 그 외 시간은 이제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여가를 즐기시는데, 저는 그 점심시간도 사실은 회사에서 보냅니다. 그 저희가 골프, 테니스, 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운동 시설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골프를 네. 배우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매력적인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중독이 돼서 사실 끝나고도 연습을 하긴 하는데 이 점심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잠깐 짬내서 한 30분 정도 골프 레슨을 좀 받고요. 아, 레슨이 뭐 스크린 골프인가요? 네, 스크린 이제 스크린 골프장 연습장이고 거기에 이제 프로쌤들과 함께 레슨을 진행하는. 아, 그럼 카카오인가요? 아니면 골프 GDR입니다. 아, GDR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인홀 도시나요? 아니요. 그냥 연습 이제 스매시 팩터 이런 거 나오고 네. 발사각도 굉장히 전문적인 그럼 시설을 오전에 보유하고 있어서. 점심에 다 운동을 하시는 거네요? 그쵸.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오후 근무를 하고 이제 3시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퇴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자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취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혼자 사는데 자취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실 빨래거든요. 특히 직장을 다니게 되면 아침에 빨래를 하고 나왔을 때 그거를 널지 못하고 나왔을 때의 불편함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빨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회사 내에 또 빨래방이 있습니다. 와. 신발 세탁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아침에 빨래를 맡겨놓고 저녁에 찾아가는 루틴으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너무 좋은 제도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제도 말고 저는 진짜 실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저희 회사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을 좀 설명드리고자 그렇군요.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싱글이신가요 지금? 네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사실 앞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지금 이제 현대카드의 라이프 스타일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지금 뭐 몸의 각도가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쏠리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KB 국민카드가 굉장히 좀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듯한 느낌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순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순서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사실 뭐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약간 뭐 빨래방 정도 빼면은 거의 다 저희도 똑같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유지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시차 출퇴근 있고 직장 어린이집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헬스장이 지하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안 씻고 그냥 출근을 하신 다음에 네. 운동하시고,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네. 좀 사실 질문이 이제 일과를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이제 다들 좀 자랑을 하셔가지고 저는 일과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통상 이제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막상 이제 취업하니까 이제 아침에 유관부서에서 조간을 좀 정리해 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신문을 좀 관련 있는 것만 좀 뽑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오전 근무를 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제 스타일이 좀 이제 할 일을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해서 좀 맞춰놓고 이제 나머지는 좀 이렇게 삐대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복지존 같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면 캡슐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쉬기도 하고 이제 뭐 잠도 자고 이런 다음에 이제 뭐 정시 퇴근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수면 캡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눈치껏 하는 건데요. 보통 어느 정도 이용하세요? 아, 저는 이제 사실 30분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야, 뭐 그냥 5개 회사 모두 지금 딱 보기만 해도 일단 그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 것 같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이제 앞쪽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카드 회사라고 하면 저도 뭐 주변에 제 친구들도 다니는 친구들이 있지만 뭔가 되게 다니고 싶고 뭔가 그 유행을 선도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좀 트렌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KB국민카드 우리 현직자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주변에서 생각하는 카드 회사의 이미지와 직접 이제 현직자로서 좀 말해주는 그 카드 회사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제 주변에서는 이제 카드 회사가 실제로 정기 직원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카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 이제 카드 내가 만들어 줘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다들 겪으셨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 회사이지만 이제 좀 거의 마케팅 회사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이제 카드를 고객이 이제 발급을 받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더 많이 이용시킬 수 있는 뭐 프로모션을 기획할 것이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조금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실 좀 제가 입사 전에 생각했던 보수적인 금융권의 어떤 기업의 이미지와는 이제 상당히 많이 달랐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말씀해주신 부분 좀 보면 뭐 광고나 마케팅, 홍보 뭐 이런 부분에 어떤 본인의 그 업적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한 자격증 같은 거, 그 전공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아, 네. 그 전공이 있으면 당연히 도움은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상담하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다른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금융 관련 자격증이 꼭 있어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디어성의 업무 진행이 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제 특정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길이 열려 있고 네. 지원을 해보실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금융업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 자격증 내지는 어떤 그 금융 관련 전공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전공을 아예 불문하고 지원해서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우리 카드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그 요즘 그 카드사를 관통하는 트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지원을 하는 지원자들 입장에서도 뭐 면접이라든지 뭐 여러 시험들에서 좀 적용을 하고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취업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 예, 그냥 도움이 되실 거로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카드업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이제 고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카드업에서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거는 유사하게 다 비슷한 관심사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요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트래블 카드 같은 약간 경쟁을 하는, 시즌별로 경쟁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과 이제 함께하는 플랫폼 안에서 조금 더 이제 고객과 소통하면서 이제 좀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 어떻게 창출해내고 고객이 계속 우리 시스템 안에서, 우리 회사 안에서 같이 리텐션 기간을 더 어떻게 길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우리 KB국민카드 우리 현직자님께서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을 정리된 걸 많이 읽는다고 하셨었는데, 어쨌든 카드사는 국민들의 소비와 되게 깊은 관련이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이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조간신문을 읽기도 하시나요? 네, 그래도 카드사에 다니니까 예, 최소한의 어떤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삼성카드 현직자님께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마이크가 지금 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카드 마이크를 좀 챙겨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카드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고 지금 서서 이야기를 들으실 정도로 좀 열기가 뜨거운데요. 제가 좀 대표해서 지금 미리 질문을 드렸다면 진짜 궁금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또 카드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직자분들이 직접 번호를 선택하시고 답변을 하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마이크가 준비가 되는 것 같네요. 됐네요. 네, 삼성카드 먼저 뽑아볼까요? 어떤 번호 뽑으시겠습니까? 네, 삼성카드니까 3번 하겠습니다. 네, 3. 3번. 네. 아이고, 2번이 지금 뒤집혔는데 2번 하시죠? 네, 2번 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신 업무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참 묘하게도 방금 제가 드렸던 네. 질문이랑 비슷하게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 잘 해주셔서 트렌드에 대한 내용은 뭐 아까 국민카드 담당자분께서 이야기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저는 좀 전반적으로 저희 회사 내부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 역량이 직무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원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역량이 엄청 전문적인 역량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뭐 영업이다, 마케팅이다라는 그 본인의 주특기를 갖고 설명을 해주실 때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는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까지 고민했는지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SQL이라는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 관련된 그런 사용했던 경험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분석에 대한 고민이 사실 그 깊으면 깊을수록 면접이라든가 자소서에서 그런 것들이 배겨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집중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고민했는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관점을 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그걸 좀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력을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아까 경험.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 하셨었죠? SQL. SQL. 네. 네, 프로그램 이야기를 좀 같이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신한카드. 네, 어떤 카드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6번 고르겠습니다. 네, 6번 카드 돌려주십시오. 다시 여신 직무에 대해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걸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 준비하실 건가요? 하셨습니다. 뭐 여러 여기-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자격증도 있고, 뭐 면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계속 중복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자격증이나 사실 뭐 그 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역량이 자기 쌓아온 스토리, 그 경험, 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보다 좀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뿐사뿐 카페 마케팅 공모전을 나섰었는데 그때 단순히 이제 어떤 카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케팅이나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뿐사뿐을 들리는 카페에 들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후기를 남기고 어떻게 이 카페를 정의할까를 분석하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랑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제 그 SNS 그 빈도수나 이제 그런 텍스트 분석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뿐사뿐 카페를 이색적인 카페라고 좀 인지하고 있었고, 이제 혼자 이제 카페를 찾으시는 분들은 쉬는 곳이라고 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뿐사뿐 카페를 설계할 때도 이런 커플들에게는 좀 더 이색적인 부분, 그 커플 2인석이나 4인석 이쪽은 좀 더 이색적인 느낌을 살리고 이제 혼자 쉬거나 이제 편히 할 수 있게는 뭐 캡슐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제안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저 트렌드 잘 따라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이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고 고객들을 어떻게 분석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좀 녹여서 어필해 주시면 많은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차별점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연초에 뭐 제일기획에서 만드는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뭐 이제 언론고시를 보는 친구들이 많이 공부하는 뭐 방문각 시사상식 뭐 이런 책보다는 좀 살아있는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좀 이제 본인의 경험을 녹여서 얘기하는 게 어필이 될 것이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카드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몇 번 뽑으시겠습니까? 네. 행운의 7번 가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여신 업무를 맡기 전 어떤 전공이나 경력을 쌓으셨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역시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저에 대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즘에 좀 트렌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경제학 전공을 해서 그 IT 쪽 기획 업무랑 IT 운영 업무도 했었고요. 현재는 HR에서 업무하고 있는 어느 정도 좀 유연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할 때 좀 인턴십 같은 거에서 좀 중점을 둬서 강점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정량적으로 자격증이나 그리고 인턴십 이런 거는 좀 정형화돼서 좀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시간이나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요즘에는 교육 과정들이 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들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해커톤 등등 이제 본인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생각보다 프로젝트 같은 이제 개인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이 있으신데 그게 약간 묵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이것까지 말하면은 이건 말해봤자 인정도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어떤 역량을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경험이 명확한 근거가 맞다라고 하면은 쓰셔도 무방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자기를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카드사는 그 인턴십 프로그램이 공채처럼 있나요, 다? 없나요? 인턴십 경험은 보통 이제 그러면 다른 회사들에서 많이 쌓는군요. 네. 자, 이어서 우리 현대카드 몇 번 카드 뽑으시겠습니까? 네, 10번 하겠습니다. 네, 10번 카드 뒤집어 주십시오. 1번이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나 1번 보여주십시오. 실무 경험이 부족한 지원자가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걸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앞서 저희가 참 마침 인턴십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그 경력이 많은 사람을 원하는데 우리는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자면, 저희는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직무를 나눠서 사실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뭐 인턴 경험, 정규직 경험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강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부족한 게 고민이시라고 한다면 저희 회사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통합으로, 모든 직무로 통합으로 신입사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뭔가 지원자분들의 논리적 사고나 전략적 사고를 조금 더 키우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 면접 전형 중에 이제 이슈 문제 풀이라는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네. 그 전형은 이제 면접 당일에 지원자들에게 최근 사회 이슈나 뭐 트렌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한 3분 동안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지원자분들의 생각을 이제 자유롭게 표현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지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건 본인의 생각의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씩 끼워 맞추는 이제 훈련을 하면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면접 준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 그냥 지원서 기반으로 인터뷰를 하는 면접이라든지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내 경험을 어필하는 그런 답변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할 때도 요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할지를 계속 훈련하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마 면접 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전에는 사실 뭐 어떤 시사나 어떤 뭐 트렌드에 대해서 이 이슈에 이 단어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뭐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 카드 회사나 요즘 면접의 트렌드는 어떤 그 이슈나 트렌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뭐 데이터에 대해서 또 어떤 분석을 하는지 그런 시험들이 좀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지원자분들의 큰 강점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시는 다른 회사의 이제 신입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입 사원들에게 기대하는 게 그런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은 크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식 같은 거는 이제 입사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배울 수 있는데 그런 틀을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 자체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더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뭐 정보가 넘쳐나고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또 좋은 인재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그 10번을 뽑으셨었는데 혹시 국민카드가 괜찮으시다면 10번 하겠습니다. 네,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면접에 이 질문은 꼭 나온다. 받으셨던 질문도 괜찮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패스도 있습니다. 네. 패스해도 될까요? 그래도 좀 아쉽잖아요. 아쉽잖아요. 그쵸. 네. 네. 이런 질문 네. 꼭 나올 것 같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사실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좀 그냥 구직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 이제 면접을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채용을 진행한 거는 지금 5년 차라서 한 4년 정도 해가지고 꽤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이제 지원자분들이 긴장하면서 면접을 보거나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항상 중요한 게 좀 진실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을 할 때도 저는 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장한 사람들을 보면은 평가위원 입장에서 되게 뭐랄까 매력이 좀 덜한 느낌을 줘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한테 본인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시면은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제 구직 활동 하실 때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실제로 어떤 전형 과정에 있어서도 뭐 서류나 필기는 좀 제외겠지만 이제 인터뷰를 하시게 된다면 좀 대화를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 현장에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카드사들도 지금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삼성카드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내용을? 네, 저희는 아직 이제 일정이 공고되진 않았고요. 네. 조만간에 이제 언론상에 삼성 공채 이렇게 뜰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 삼성 커리어스 통해서 삼성카드 많이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9월쯤 공고가 뭐 예년에는 났었나요? 네, 작년 기준으로 9월쯤 나왔습니다. 네, 네. 체크를 좀 잘해야겠습니다. 신한카드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바로 다음 주에 이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이제 지원서 접수가 시작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드사들이 이제 보통 다 9월에 하반기 공채를 좀 하나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카드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카드도 9월 중순 예정하고 있고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9월에 또 나름대로 다 이제 정보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카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저희도 다음 주 월요일 8월 26일부터 9월 9일 월요일까지 이제 공채를 실시를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채용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발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쪽 관심 있으신 지원자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8월 26일에 같이 모집하지는 않고 그런 디지털 공채는 10월 중에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시험 뭐 공채를 진행하고 정식 입사는 보통 언제쯤 하나요? 전형 자체는 11월 말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입사는 아마 1월 초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합격을 하고 입사할 때까지 좀 기간이 있나요?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시간을 활용해서 뭐 여행도 다니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고의 시간이죠. 그때가 저 마음 편하고. 자, 마지막으로 국민카드도 역시 9월에 진행합니까? 네, 그 저희도 이제 9월이라기보다 이제 하반기 쪽으로 이제 공고를 내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요 박람회 참여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공고가 나간 상황이었었는데 올해는 아직 공고가 나가지는 않았고 저희가 이제 채용 직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되면 하반기에 별도 공고하고 저희 홍보도 많이 하니까 이제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인원을 좀 많이 뽑을 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혼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저희도 아직 그 채용 계획이 다 세팅이 안 돼서 이제 사실 좀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쵸? 뭐 어쨌든 한 명 이상이니까요, 그죠? 네, 좋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다 있으시면, 뭐 원래 예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질문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원자분들께 꼭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 하는 현직자분 계실까요? 저는 신한카드 현직자분께 좀 제가 좀 대표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런 시기가 있었고 굉장히 힘들고 또 뭐 탈락 메일 이런 거 문자 받을 때마다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만 힘내서 한 번만 합격하면은 이제 또 그 좋은 시기가 오니까요. 좀 지금 시기 잘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도 사실 그 뭐 대기업 공채도 준비를 했었으니까 이게 사실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원서를 그렇죠. 냈을 네, 때. 네, 네. 혹시 그 몇 번 정도 떨어졌는지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들어. 왜냐하면 용기를 우리가 같이 나눠 갖는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좀 탈락도 많이 하셨죠? 네,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기억에 나는 거 한 30개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30번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솔직히 한 번에 붙었으면 한 번에 붙으셨다고 아니, 말씀하셨죠? 저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네, 셀 수 없을 정도. 네. 우리 카드 현직자분은 어떠세요? 여기보다 업입니다. 아, 더 많이 떨어졌고요. 30업입니까? 네, 그럼요. 네. 우리 현대카드 현직자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취업 준비를 이제 2번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 번 회사를 들어갔다가 합치면 저도 한 그거보다도 업일 것 같은데요. 네. 2배 정도 되는 근데 거. 그렇게 많이 떨어질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40번 떨어졌다 했을 때 39번째 떨어졌을 때 내 마음을 다잡는 비법이 있습니까? 사실 다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그냥 무뎌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무뎌지는 것 같고 사실 탈락이 디폴트다. 그쵸. 예. 네, 붙는 무뎌지는 게 것 특별한 일이다. 맞습니다. 예. 어차피 뭐 어제까지 내가 100번을 떨어져도 내가 다닐 수 있는 회사는 하나기 때문에 뭐 여러 개 붙어봐야 소용이 없다. 어차피 뭐 이런... 한 방이다. 이런 그쵸. 생각으로 계속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KB 국민카드 현직자분은 좀 왠지 몇 번 안 떨어지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들이 좀 두려운데 네, 한 번, 맞나요? 한 번 떨어졌어요. 한 번. 와, 근데 너무 촉이 너무 좋지 않아요? 처음 봬요. 예. 한 번 떨어지셨군요. 네, 어떤 뭐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초 같은 거 잘 모르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뭐 아까 그 사실 면접 관련돼서 좀 애티튜드 말씀드릴 때 어느 정도 다 드린 것 같고요. 근데 뭐 장난식으로 좀 섞어서 한 번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이런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각자 좀 마음 잘 잡으시고 한 번만 합격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2번째 붙으셨지만 어차피 다니는 회사는 다 하시고 뭐 연차에 따라서 받는 연봉들도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일정도 저희가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금융공기업 파트 3로 시작을 하고요. 보험사, 금융 IT, 금융 투자 기업까지 총 5개 세션을 준비해 놨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이 어느 세션에 참가하는지 미리 체크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무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5분의 현직자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귀 기울이셔서 함께 이 시간 채워주신 우리 무대 앞에 구직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좋은 곳으로 또 인연이 닿는 곳으로 멋진 커리어우먼, 커리어맨의 모습들 이제 내년부터 주변에 또 사랑받는 자랑할 수 있는 또 아들, 딸 되실 겁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